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한숨 먼저 쉬세요. 저희가 시작 인사를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린다고 말했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약간 리즈 시절이 아닌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무월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월경이란 무엇이냐? 생리가 없어서 내원을 하는 거겠죠.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무월경 하면 약간 공식이 있었어요. 가임기 여성이면 임신 테스트를 먼저 해라. 폐경기 40, 50대 사이의 여성이면 암을 의심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 넘어서도 시한관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통적으로 무월경이다 하면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임신을 했냐 여부겠죠. 저번에 사실 보세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소변 검사에서 이제 임신 테스트 양성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셔서 초음파만 보시겠다. 다른 모든 검사는 다 리퓨즈. 그냥 애기 상태만 보겠다. 셋째였나 그랬을 거예요. 만약 가지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른 검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애기 초음파만 보겠다. 지금 한 4, 6주 됐을 거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한 번 건너뛰면 한 6주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다 모든 검사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일단 초음파를 봤어요. 내막이 두꺼워요. 근데 생리를 안 한 게 4에서 6주인데 그거 치고는 내막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내막이 이상하면은 좀 패턴이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 것 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이게 소변검사상 양성이지만 수치를 한번 보자. 왜냐면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고 내막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치를 보자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응급으로 초응급으로 베타 HCG 수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베타 HCG란 임신 호르몬 수치예요. 15분이면은 볼 수 있는 되게 정확한 검사가 있는데 그거를 봤더니 이제 저희 병원 기계는 5만이 최대치거든요. 5만을 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만이 넘게 나오면은 아기가 성장박동 당연히 보여야지 되고 팔다리가 생길 때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궁의 임신을 의심했었기 때문에 난소 쪽도 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다시 설득을 해서 내막을 봤더니 이제 내막이 제가 보기에도 혈류가 많이 들어가고 좀 이상했죠. 그래서 이제 피펠이라고 부분 바이옵시를 해서 봤더니 캔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수술하고 저희 병원 아직 잘 다니십니다. 이제 그 뒤로는 검사 권하면 리퓨즈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뭐든지 좀 원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막이 너무 두껍다고 얘기를 들으셔서 일단은 무월경에 준해서 내막이 두껍다는 건 임신이냐 아니면 내막에 병이 있냐 요거에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피검사를 먼저 했죠. 근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고 아니면 베타 HCG가 많이 뜨는 양상의 캔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일단 그거 두 개는 배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막에 뭐가 있냐 내막에 용종이 있거나 내막 증식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내막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감별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피펠이라는 게 있죠. 근데 피펠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도주사를 놓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피펠을 해놓고 무월경이 길어지면은 내막 세포가 지금은 괜찮아도 나쁘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펠을 해놓고 그러니까 먼저 검체를 채취를 해놓고 보통 유도주사를 동시에 줍니다. 왜냐면 너무 무월경 상태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유도주사를 주고 생리를 하는지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가 끝나갈 무렵에 내막이 다 떨어져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내막이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용종이거나 내막에 문제가 있으면은 유도주사를 준다고 해도 다 안 나오고 속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떼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소파술인 거고. 피에 있는 베타 HCG의 농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베타 HCG는 이제 임신이 되고 나면은 임신 초기에 태반으로 자라날 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농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얼리 테스트라고 요새 소변 일찍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초반엔 부정확하거든요. 그거보다 정확한 게 베타 HCG예요. 걔는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HCG를 분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죠. 언제쯤 와서 베타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래도 일주일. 관계하고 일주일인 거예요. 생리가 아니고 관계하고 일주일인 관계하고 거잖아요. 일주일 전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나올 수 있어. 5 이하로 계속 나올 수 있어. 일주일이고 관계 후 일주일. 소변은 2주. 베타 HCG가 더블링 된다는 게 정상 임신으로 자라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더블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새는 시험관 아이가 많기 때문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도 있어서 더블링 안 될 수도 있고요. 더블링 되는 게 초반에는 잘 크고 있는지의 지표인데 반드시 더블링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각만 맞으면 돼요. 크기만. 베타 기계에서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치 이상인데 안 보이면 안 자궁 보이면은 임신이지. 더블링이 이미 넘어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지.
지금 요거는 진행했을 때 예를 들면은 500에서 1000이면 보여야 되거든? 근데 자궁각 내에서 안 보여. 그런데 수치가 막 1500이야, 2000이야. 그럼 이제 자궁의 임신 난소 쪽을 봐야 되는 거고 안 보이는 레벨 있잖아. 이제 500, 300, 200 네네네네. 요럴 때 더블링 뭐 100, 2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100에서 150, 170 요렇게 자라는 거는 나팔관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 더블링 되는 건 그러면 언제 봐요? 이틀에 더블링. 그래서 이제 임신 초반에 약간 출혈있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틀 뒤에 와서 더블링 되는지 보라고 하지. 보통 이제 큰 병원들은 자체 실험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 검사를 정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빨리 돌려도 자체 실험실에서 돌리면 6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 병원은 딱 저것만 돌리기 때문에 15분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간. 스피드. 얼마나 걸려요?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15분이면 됩니다. 그럼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임신 확인한 용도 말고 혹시 베타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내마감, 육모마감. 걔도 무월경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베타-HCG라는 호르몬 자체가 몸에서 내가 임신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암이 자라고 있어도 태아가 자라는 줄 알고 생리를 안 해. 그래서 그분도 자기 셋째 가진 줄 알고 오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모린 걸 발견해서 가셨지. 우리가 흔히 아는 베타는 임신 확인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암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검사니까 혹시 어떤 분들이 더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까 해서. 나이 많은데 질출혈 오신 분들 있잖아.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질출혈이 많다 이러면 사실 베타 해보고 싶거든. 근데 그건 이제 내막 보고 두꺼우면 하지. 그리고 내막보다는 사실 피폐를 하지 요새는. 병원에서 꽤 대부분,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계략적인 치료 방법과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 오셔서 베타 검사를 한다거나 초음파를 한다거나 피폐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모르는 검사라고 놀라지 마시고 용어라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